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명학교 뮬러라고 합니다. 제가 한 제안을 받았어요. 소명학교에 대해서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명학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띄었던 액자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 액자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액자입니다. 이 액자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맞아. 소명학교에 있는 작품 하나하나를 소개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던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소명학교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나, 아, 지금 바로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전 자기소개. 8학년 순종반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윤. 저도 팔순종 김서영입니다. 네, 김서영. 저는 팔순종 손수아입니다. 네, 손수아입니다. 박수.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놀았다 그래야 되나? 이제 음. 방과 후에도 좀 놀 음. 시간이 많고 좀 쉽게 되게 수월하게 했다면, 이제 좀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그냥 숙제 같은 것도 꽤 많아지고 같이 함께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목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살짝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규칙도 그만큼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생각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다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게 좀 더 커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살짝 성격이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살짝 짜증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식욕이 땡기고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고요. 살짝 패션에 관심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살짝 사춘기 이렇게. 이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들 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친구 관계에 인해서도 살짝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생각이 이제 뚜렷하게 생기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 대들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영이가 얘기한 거는, 사춘기가 되면서 내 생각이 생긴 거지. 자기 주장, 내 생각이 생기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이야기 하셨을 때에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되거나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친구 관계에서도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친구 관계에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관심사도 많이 다르고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르고 각각의 그런 재능 같은 것도 다르고 프로젝트를 할 때나 이럴 때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많이 부딪히고, 그런 멘토링이나 이제 친구들끼리 항상 울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애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대화 서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애들끼리 얘기를 하고 게임을 같이 즐기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갈등이 일어나도 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잘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관계는 7학년 때 좀 그런 게 힘들었는데 확실히 8학년 올라오고 하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서로 주변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 좋아져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친구가 있으면 서로 이제 잘 해결이 되게끔 중재자가 있나요? 네 그렇게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친구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당연히 있죠. 갈등은 존재한다. 당연하죠. 대신에 당연하다. 네. 갈등은 당연하다. 네. 일반 학교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일반 학교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한데 그 풀어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더 많이 끈끈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제일 남는 멘토링은요.
생각할 시간 조금 멘토링은 그냥 정말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저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저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를 알려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랑 함께 공감하고 싶고 함께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저희랑 멘토링을 하자고 하시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과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조각쌤이 제 8학년 멘토셨는데 아 조각쌤이? 되게 제가 눈을 어. 책상에만 하고 낯설었어요. 아 눈을 못 맞췄어요? 네, 아, 되게 왜? 이러고만 멘토링을 했었던 어.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만큼 좀 어. 일단 제가 어른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쌤들께서 오히려 저 쌤들이 인생을 더 많이 사셔서 그 경험들이나 그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어차피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좋은 영양분이 되었고요.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멘토링 시간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상담해주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업을 하거나 네, 지식을 가르쳐주는 네, 선생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약간 그렇죠. 이런 선생님들 규칙을 알려주고. 맞아요. 그만 생각했는데 소명학교 선생님들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점점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소명학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수학이랑 영어를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고 제일 무서워했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 개도 안 하고 초등학교를 다녔고 학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 한 번도 수학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정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전부였는데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선행학습을 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되게 좌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소명학교를 오니까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교과서부터. 원래는 그냥 공식부터 알려주고 외워라, 문제 풀어라였는데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진짜 개념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러니까 같이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지만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다른 학교에서는 부정행위도 하고 막 서로 안 알려주려고 공책 뺏어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같이 공유하고 자료 같은 걸 찾으면 같이 알려주고 한쪽에서 누구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이쪽은 사회, 이쪽은 수학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의 잘못에 집중해서 그걸 꾸짖고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벌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생활교육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실수한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회복적 생활 교육 방식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실수를 통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부분을 다뤄줘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 기억에 남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거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음 같아서는 혼내가지고 그 행동의 변화를 빠르게 가져오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회복적 관점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다루게끔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변화가 너무 느려요. 그런데 경험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에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소명학교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이 회복적 생활 교육 그리고 멘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개념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도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이들을 회복적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대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제 삶에 그 아이를 초대하고 또 그 아이의 삶에 저도 초대되고 이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걸 멘토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이야기, 자기가 되게 고이 간직했던 이야기를 해줄 때 아, 나도 초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막 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이 이제 교사로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와 지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되게 마음속에 고이 접어놨던 어떤 자기만의 그 종이를 펼쳐서 얘기해 준다는 걸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 서툴게 표현하지만 담담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조금 되게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 노윤이가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중보 요청을 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진짜 학교와 가정이 연합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윤이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 변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때 매주 오셔가지고 서영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 안 해서 속상하시고 숙제 안 해요. 자고 막 이래서 그러다가 선생님은 나무라시다가 그 다이어리 쓰는 방법 가르쳐 주시다가 막 여러 가지 하시다가 결국에는 기도하시다가 양육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네, 집으로 오시기도 하고 카페에서 해주시기도 하고 매주 그 양육을 해주셨어요. 하나쌤께서 그 마음과 정성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어서 지금 이 서영의 변화 정말 이 졸업 직전에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에 정말 그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설복이 되고 동의가 되어야 이 아이들이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왔고 때로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선택의 영역에서도 아내나 제가 우리의 스타일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리고 그런 욕심이었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드러날 때 그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아내와 제가 최대한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린데 부모로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이렉션 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얘네들을 격상시켜주는 거 최대한 사춘기 들어왔을 때부터 최대한 격상시켜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도록 그렇게 해봤어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네이버 기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아마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런다면 저는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명학교를 소개했는데 잘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명학교로 초대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 영상 속에서 울림, 세움, 멘토, 멘티 등 소명학교 용어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5월 29일 저녁 7시부터 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또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명학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성장과 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